안녕하세요 여러분, 단디입니다. 오늘은 전통 매듭으로 돌띠에 연결된 삼봉술 놀이개와 그리고 이 복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혹시 앞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첫 번째 강의부터 듣고 오세요. 링크 달아둘게요. 이전 강의에서 이 돌띠를 만들 때 5mm씩 비워놓은 이 부분에 매듭을 더해줄 건데요. 140cm 끈 한 가닥을 반으로 접어서 돌띠에 뒤에서 걸고 이 고리를 벌려서 두 가닥의 끈을 꺼내주세요. 다음으로 도래매듭 두 개를 제일 위에 엮어서 이 끈이 풀리지 않게 고정해 줄게요. 도래매듭을 엮을 때는 끈을 옆으로 잡고 거꾸로 X자를 만들어서 통과하고 아래를 당겨주고 다음 끈도 거꾸로 X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. 이 도래매듭 만들 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,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면 도래매듭이 엮이지 않습니다. 꼭 이렇게 통과해주세요. 여기까지 바짝 붙여 줄여줄게요. 다음으로 도래매듭 하나를 더 엮어줍니다. 도래매듭 두 개를 다 엮었다면 매듭을 아래로 향하게 잡고 생존매듭 하나를 엮어줄게요. 오른쪽 끈으로 고리 하나, 왼쪽 끈으로 잡아주고 오른쪽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통과, 그리고 두 가닥의 끈 위로 올려서 끈을 빼고 왼쪽 끈을 뒤에서 앞으로 통과, 그리고 아래를 잡고 이 고리를 위로 쏙 올려주면 네 방향의 끈을 다 당겨주면 생존매듭이 되죠. 이전 강의를 듣고 오셨다면 이제 생존매듭은 수월하게 엮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생존매듭도 마찬가지로 도래매듭까지 붙여서 줄여줄게요. 자, 이렇게 생충매듭 하나를 엮어주었다면 삼정자 매듭 하나를 연달아 엮을게요. 자, 20cm 지점에 한 끈을 묶고 시작해 볼게요. 그리고 이 끈의 끝이 항상 왼쪽을 향하게 잡으시고 생쪽 매듭 하나를 엮어줍니다. 이제 삼정자 매듭 엮는 과정이 익숙하시다면 이 빵끈 묶는 과정은 생략하셔도 돼요. 삼정자 매듭을 엮어서 생쪽 매듭까지 바짝 붙여 줄여주었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
이 꽃잎의 크기가 모두 동일해야지 완성했을 때 균형 잡힌 형태의 놀이개가 됩니다. 그럼 남은 끈으로 생쪽 매듭 하나를 더 엮어서 또 위로 바짝 붙여 줄여볼게요. 자, 이렇게 생쪽 매듭, 삼정자 매듭, 생쪽 매듭을 연달아 엮었습니다. 다음으로 도래 매듭 하나를 엮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원석굿을 하나를 준비해서 두 끈을 통과하고 마찬가지로 도래 매듭 하나를 엮어서 이 원석구슬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줄게요. 원석구슬이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이 도래 매듭은 최대한 위로 조여줍니다. 자, 여기까지 완성되었다면 삼봉술을 달아보겠습니다. 삼봉술을 하나 준비해서 이 가운데 삼봉술의 중심에서 닷비를 위로 통과, 그리고 이 끈에 끝을 걸고 당겨줍니다. 닷비를 사용할 때는 항상 끈에 끝을 걸어서 당겨줘야지 끈이 쉽게 당겨져요. 자, 이렇게 두 가닥의 끈이 나왔다면 오른쪽 끈은 반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고 왼쪽 끈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. 그럼 닷비를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고 끈의 끝을 걸고 닷비를 닫고 당겨줍니다. 이 끈은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니까 대충 이렇게.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닷비를 통과하고 걸고 닫고 당겨줍니다. 자, 다음은 이 끈을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해 줄 거예요. 그러면 닷비를 이 가운데 구멍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 주시고요. 한쪽 한쪽 걸어서 당겨줍니다. 그리고 단단하게 당겨서 이 아래에 도래 매듭 하나를 엮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수술은 이렇게 걷어주시고 도래 매듭을 엮어줍니다. 이 도래 매듭을 끝까지 붙여서 줄여주세요. 꽉 조여주시고요. 자, 이렇게 가운데에 도래 매듭 하나가 엮였죠?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자르고
본드를 발라 마무리해줍니다. 접착제가 다 마르고 나면 수술을 내려주고 이렇게 엉켜있는 수술을 송곳으로 정리해줍니다. 삼봉술 놀이개 하나를 달아주었는데요. 반대쪽에도 대칭이 되도록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양쪽에 삼정자 매듭 놀이개를 다 달아주었고요. 이 삼봉술을 자세히 보시면 하얀 색깔 실이 있어요. 이 삼봉술을 연결해둔 여기. 귀찮으시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얀색 실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송곳을 이용해서 뽑아내면 좀 더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얀 실을 정리해주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얀 실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복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천을 반 접고 그리고 한 3cm 정도를 내려 접으세요. 반대쪽도 3cm 정도를 내려 접고 이렇게 꾹 눌러주고 시침핀으로 두 천을 고정해 줍니다. 다음으로 복주머니 도안을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. 이 끝을 맞추고 펜으로 따라 그려주세요. 이제 박음질을 해볼 건데요. 박음질은 이 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1cm 정도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쭉 따라갈 거예요.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바늘땀은 우리 미싱기 돌렸을 때 바늘땀 정도 한 2mm.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예쁜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돌아서 이제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끝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뒤집었을 때 끝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. 박음질은 최대한 촘촘하게.
제가 하얀 실을 넣어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집에 이 천과 색이 맞는 실이 있다면 그 실을 사용하시는 게 더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끝부분까지 왔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한 1cm 아래 정도까지 다시 유턴해서 박음질 해주세요. 그리고 매듭을 지어줍니다. 이 실은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르지 말아주세요. 5mm 정도 남기고 테두리에 남은 천을 잘라주세요. 다음으로 이 모서리 부분에만 이렇게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. 한 5개 정도? 반대쪽도 잘라볼게요. 이 곡선 부분이 매끄럽게 뒤집어지기 위해서 가위집을 넣는 건데요. 박은 이 실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.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시침핀을 빼고 뒤집어줍니다. 이 남은 실은 복주머니 윗부분에 박음질을 마찬가지로 넣어서 조여줄 때 쓸 거예요. 우선 실을 밖으로 빼주시고요. 위에서 5m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박음질을 해서 복주머니에 주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. 3땀 정도를 넣어서 주름이 3개 정도 생기게 해볼게요. 자, 한 1에서 1.5cm 정도 하나, 자, 이렇게 2땀을 제가 넣고 그리고 끝까지 하지 마시고 방울솜을 채울게요. 잘 벌려서 방울솜을 채워줍니다. 방울솜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넣어주어야 빵빵하게 복이 가득 찬 복주머니가 됩니다.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주름이 예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시고요. 저는 한 이 정도 채워볼게요. 자, 이렇게 채우고 남은 한 땀도 마저 박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3땀을 박아주었고 그럼 뒤에는 2땀이 되겠죠? 쫙 당겨주면 주름이 생기는데 여기서 반대쪽으로 한 번 더 박아서
단단하게 고정해 줍니다. 한 번 더 해줄게요. 이 과정을 몇 번 하고 나면 주름이 펴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여기서 저는 형태를 잡아줘요. 송곳 같은 걸로 주름을 이렇게 정리해주세요. 주름이 3개인 복주머니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듭을 묶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 이 돌띠에 달아주는 과정까지 한 번에 끝내볼게요. 자, 여기가 앞면이고 바늘을 중심 쪽에서 빼서 이렇게, 그리고 이 아래 생쪽 매듭에 걸고 중심으로 다시 통과. 사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떨어지진 않는데 저는 보통 2번 해주는 편입니다. 자, 이렇게까지 달고 나면 정말 매듭을 묶어서 정리해주면 완성입니다. 이 마무리 부분은 뒤편으로 가게 해주시고요. 남은 실은 잘라주고, 자, 이렇게 복주머니 하나를 달아주었습니다. 나머지 복주머니도 만들어서 달아볼게요. 자,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저는 빨강, 노랑, 하양, 회색, 핑크색 이 순서대로 달았는데요. 이 색깔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아이의 한복에 맞춰서 달아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단디 스토어에 계속해서 다양한 만들기 키트들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